이번 STM 촬영을 준비하게 된 5조 이호재라고 합니다. 네,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주제가 어려워서 저는 먼저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좀 제만의 자기 언어로 표현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이 올려주신 글이랑 수업 때 해주신 말씀을 토대로 하고 저희가 나눴던 토론들이랑 저의 생각,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께 정말 간단한 질문을 중간중간 던져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질문이니까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교수님께서 인간의 의식 지향성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인간의 의식 지향성이라는 것은 반복적이고 또 독특한데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이제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접하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얕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함으로써 그런 얕은 경험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관측으로 깊이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측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설명으로서 보정이 될 수 있는데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명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뭐 정치적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오해는 전혀 없이 그냥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진우 씨는 보수 진보가 있다면 어느 쪽이 더 좋으신지. 좋은 거야? 네. 아무래도 보수 쪽이 아니라 보수 쪽이요. 그러면 저는 대조를 위해서 저는 진보 쪽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네. 진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보수가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과정 속에서 대조를 함으로써 문제가 유발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사회 속에서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또 해결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어떤 이 설명을 대조하고 그런 문제를 어떤 문제를 발견함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발견들은 교수님 디스커버리라고 해주셨는데 가설로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그러니까 경험하고 그런 경험을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깊이감을 주고 이렇게 설명되는 것들을 대조하고 문제가 야기되고 그런 발견으로서 해결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인간의 의식 지향성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런 과정의 결과물은 굉장히 누적적이고 또 진보적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우리들이 사회 속에서 하는 일들은 그런 작동 원리들은 굉장히 반복적이고 또 누적적이면서 그 안에서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부분은 누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문제를 낳고 문제를 또 발견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누적만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야구에 대해서 이제 사례로 인용을 하자면 저는 야구를 본격적으로 정말 좋아하게 된 건 대학생 때부터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 야구부에서 야구 참여를 해서 야구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누적적으로 야구에 대한 제 관심과 지식을 쌓아서 갔지만 그런 누적만으로는 저의 야구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어떤 지식이라든지 뭐 더 나아가서는 통찰 이런 걸 얻을 수 없었죠. 그런데 제가 대학교 와서 굉장히 야구를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이랑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누적뿐만이 아니고 저의 야구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야구를 바라보는 통찰이랄까요? 그런 것들도 진보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험이라고 교수님이 표현해 주셨는데요. 실험의 과정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주고 또 새로운 관측, 설명, 그리고 가설을 줍니다. 이런 새로운 또 가설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증명할 수도 있고 증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새로운 통찰과 더 나은 설명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적 지식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는
객체만 있고, 즉 대상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보증하지는 못합니다. 진정성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 객체뿐만이 아니고 어떤 주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야구에 대해서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야구만 필요한 게 아니고 야구를 대하는 저 자신의 주체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체를 고려했을 때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참여적이고 이성적이며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교수님께서 자기 초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셨는데요. 자기 초월을 통해서 진정성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초월이라는 것은 사실 인지적인 단계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인지적인 단계의 자기 초월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으로서 진정성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는 많은 과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부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사실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런 일련의 규칙들, 그런 과정들을 모두 다 지킬다 하더라도 실제로 진정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는 우리가 돈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아름다운 또는 이제 멋있는 배우자가 있어도 이것은 진정성은 나아가지 못합니다. 단지 진정성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했듯이 사랑의 자세, 즉 진정성을 위해서는 신앙도 필요한 것입니다. 과학뿐만 아니고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우리는 비로소 자기 초월을 통해서 도덕성으로 진정됩니다. 도덕적 자기 초월성이 진정한 사랑과 정직한 협력을 낳고 우리가 동물적인 대상 주체가 아니고 인간으로서 자신을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에서 인간으로 나아가고 또 사회 속에서 사회 구성원 한 명으로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STM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